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 끝이 끔찍한 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위험한 5단계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건 역사를 통틀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정치 운동은 어떻게 폭정으로 끝나는가? 대체 왜 그 좋은 뜻이 이렇게 변질되고 마는 걸까요? 이 변질의 과정에는요, 크게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선의에서 시작해서 호의를 거쳐 권리가 되고요. 이게 결국 독선이 되고 끝내는 독재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흐름이에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험한 진행 과정. 이게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 정말 소름 돋게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희망을 품고 낡은 왕정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공화국을 세웠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끔찍한 독재로 이어지는 경우. 어때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딱 떠오르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 패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선의에서 권리까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 가장 순수했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는지 그 첫 번째 변곡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혁명의 시작은 이토록 아름답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순수한 열망,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공동의 목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빛나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함께 이뤄낸 그 성과가 어느새부턴가 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공동의 목표는 희미해지고 이기적인 목소리만 남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 빌런들의 타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게 된 권리라는 감각을 이용해서 이 판 전체를 흔드는 사람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개인의 결핍에서 비롯된 헛된 공명심으로 뭉친 빌런들.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가 아니라 결핍이 있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이 운동을 장악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건강한 권리는요, 의무랑 균형을 이루면서 다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타락한 권리는 어떻죠? 독선이 돼버려서 오로지 자기 편,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해로운 정치적 순환과는 반대로 자연의 건강한 순환을 한번 볼까요? 씨앗이 싹 트는 봄처럼 모든 것에는 순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오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강하게 자라나죠. 어떤 지름길도 없이 묵묵히 자기 기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가을에는 마침내 열매가 열립니다. 이게 바로 그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자 생명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화려했던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꾸밈 없는 진짜 모습, 그 본질을 드러내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자연의 순리에는 어떤 꼼수나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리듬을 이해했다면 선의는 선의로, 호의는 호의로, 그리고 권리는 의무로 갚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이 균형이 너무나도 쉽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독재자의 민낯입니다. 다시 정치의 순환으로 돌아와서 그 아슬아슬했던 균형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독재자는요, 처음부터 나 악마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선의와 호의라는 가장 달콤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죠. 그것도 우리가 가장 믿고 지지했던 바로 그 운동의 한 가운데에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까요? 바로 공동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다리가 불타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아주 교묘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길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숨겨왔던 야망을 드러내고 절대 권력을 향해 정말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위험한 연극에서 저자는 관객, 바로 우리 대중의 역할을 지적합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 달콤한 가면극, 그 화려한 퍼포먼스에 취해서 박수를 치다 보면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그 변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인 거죠. 사람들은 그 공연을 보면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결국 자기 손발을 묶는 쇠사슬 소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침내 독재라는 마지막 가면이 드러났을 때 그때는 이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이 절박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과연 마지막 막이 오르기 전에 그 공연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 위험한 연극을 끝내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어쩌면 그저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 인식 하나뿐일지도 모릅니다.